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독학으로 토익 만점을 받으면서 정리한 RC 문제를 리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체계적으로 리뷰하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누적 복습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리뷰했던 방법을 보여드리면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할 문제와 모르는 단어와 그리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문장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표시한 것만 해설지를 참고해서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파트별로 자세한 리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의고사 한 세트를 5의 말카드에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문제는 5의 말카드 번호에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제 표시한 문제를 확인하면서 헷갈린 이유나 틀린 이유를 기록하면 되는데요. 오답의 이유는 단어나 문법 또는 해석을 몰라서 틀렸거나 아는 문제인데 실수로 틀린 문제와 정답의 근거를 찾지 못해서 틀린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트 5의 틀린 문제는 문제를 풀었던 흔적을 지우고 번호 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본 다음에 해설지를 확인해서 틀린 이유를 파악하고 해설의 상단에 오답의 원인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문장을 해석해 보고 몰랐던 단어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해설지 번역 부분과 어휘 부분에서 뜻을 찾아서 표시해 놓습니다. 문제의 문장이 단어만 알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틀린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리뷰를 해줍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복합 명사인 경우에는 한 번에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으면 해설을 참고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문장과 번역 부분의 밑줄을 그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파트 6의 경우에는 하나의 지문과 4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틀린 문제와 맞았지만 헷갈렸던 문제들의 푼 흔적을 지우고 번호 위에 표시를 해준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해설을 확인해서 틀린 이유를 파악하고 오답의 원인이 해석만 제대로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면 해석으로 기록해 두면 됩니다. 문제의 틀린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보기의 문장을 모두 해석해보고 해설과 비교해서 몰랐던 단어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문장은 밑줄을 그어줍니다. 맞았지만 헷갈렸던 문제도 해설을 확인해서 헷갈린 이유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제 전체 지문을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문장은 해설을 참고해서 해석 연습을 하고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이외에도 문제가 나오면 해설을 확인해서 내가 정답을 고른 이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파트 7도 지문과 문제가 함께 나오는데요. 먼저 틀린 문제의 푼 흔적을 지우고 다시 풀어봅니다. 그런데 파트 7은 해설지를 보기 전에 맞은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근거가 되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서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고 내가 찾은 근거 문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는 해설을 확인해서 틀린 이유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실수로 틀린 경우는 실수한 이유와 실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적어두면 되고 정답의 근거를 찾지 못해서 틀린 문제도 해결 방안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제 전체 지문을 해설을 참고해서 제대로 해석했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볼 단어와 다시 볼 문장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제 표시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표시가 없는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정답을 고른 근거를 생각해보고 해설지와 비교해서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해석해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합니다. 틀린 문제가 없는 파트 6도 지문 전체를 해석하고 맞았는데 다시 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푼 흔적을 지우고 다른 색상으로 번호 위에 표시합니다. 틀린 문제가 없는 파트 7은 해설지를 보기 전에 모든 문제에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서 표시하고 해설지와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체 지문을 해석하면서 단어와 문장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제를 구분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단어와 중요한 단어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명사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파트 6이나 파트 7에 나오는 지역적인 단어들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제대로 의미 파악을 하지 못한 문장은 분홍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지 못한 문장은 노란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와 찍어서 맞은 문제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맞았지만 다시 보고 싶은 문제는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정도에 따라서 색상을 구분해서 표시하면 누적 복습을 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헷갈린 이유나 틀린 이유에 따라서 회차별로 오답 개수를 기록하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한 문제집으로 누적 복습을 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RC를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방법은 문제집의 동그라미나 형광펜 또는 밑줄이 있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설을 참고하면서 표시한 색상에 따라서 누적 복습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리뷰 1일 후에는 표시한 모든 문제를 다시 풀면서 틀린 이유를 생각해서 확인하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단어가 있으면 뜻을 먼저 떠올려 보고 해설지에서 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표시한 단어가 밑줄이 있는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먼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확인하고 해설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리뷰 2일 후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문제만 다시 풀어보고 풀이법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제 실전 토익 시험을 보러 가기 1일이나 2일 전에 표시된 문제들만 다시 보면 되는데요. 표시한 문제들의 정답이 기억나더라도 헷갈린 이유나 틀린 이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는 노란색과 분홍색 형광펜만 확인하고 문장은 분홍색 밑줄만 보면 되는데요.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은 단어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문장은 이제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단어는 점수대와 상관없이 2일 후에도 기억하지 못한 단어들은 단어장에 기록해야 하는데요. 해석하지 못한 문장을 기록하는 것은 450점 이상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해석하지 못한 문장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2일차 복습까지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푼 문제집이 많아질수록 영어 해석 능력이 길러져서 표시할 문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리뷰 3일 후에는 단어장과 문장 노트만 보면 되는데요. 단어와 문장을 테스트해서
확실히 기억한 것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표시하지 못한 문장은 앞으로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 전에 확실히 기억날 때까지 테스트해 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표시가 된 단어와 문장 노트는 틈틈이 봐주거나 토익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다시 확인해 주면 됩니다. 토익 RC를 독학으로 리뷰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별 문제 유형과 풀이법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